2026년 2월 9일 오산 공군기지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합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쌍매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올해 이 훈련 몇 번이나 할 것 같으세요? 8번? 12번? 정답은 단 4번입니다. 작년까지 8번 하던 훈련을 딱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공군은 훈련의 질을 높였다고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오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월 9일 공군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쌍매훈련을 연 8회에서 4회로 줄인다. 둘째, 대신 한 번 할 때 참가 전력을 2배로 늘린다. 셋째, 이건 미군 A-10 공격기 퇴역 때문이다. 언뜻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아, A-10이 빠졌으니 훈련이 좀 줄어든 거구나. 대신 전투기를 더 많이 띄우니까 괜찮겠네. 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A-10은 근접 항공 지원, 그러니까 지상군 지원용 공격기입니다. 쌍매 훈련의 핵심은 뭐냐? F-16, F-35 같은 전투기들의 공대공, 공대지 종합 전술 훈련입니다. A-10 하나 빠졌다고 훈련을 절반으로 줄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A-10은 우리 훈련에서 보조적 역할이었습니다. 주력은 F-16, F-15K, F-35A 같은 멀티롤 전투기들이죠. A-10 퇴역으로 훈련을 50%나 줄인다는 건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2025년에도 쌍매 훈련을 8회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회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훈련이 반으로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공식적으로 8회 4회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수순이었을까요? 문제는 쌍매 훈련만이 아닙니다. 2025년 8월을 기억하시나요? 을지 프리덤 실드, 줄여서 UFS. 한미연합의 가장 큰 훈련입니다. 이때 뭔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계획된 기동훈련이 40개였습니다. 그런데 8월에 18개만 하고 나머지 22개는 9월에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유가 뭐였게요? 폭염 때문에. 여름이 더워서 훈련을 미룬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더워서 훈련을 못한다. 6.25 전쟁도 한여름에 터졌는데 북한군은 더위에 공격 안 하나요? 어쨌든 9월에 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봤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22개 훈련 중 몇 개나 했을까요? 딱 5개에서 6개. 나머지 1617개는 10월로, 11월로, 12월로. 결국 12월이 돼서야 겨우 다 끝났습니다. 그것도 2개는 한미연합이 아니라 한국군 단독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2023년 정상진행, 2024년 정상진행, 2025년 쌍매 8회 4회 비공개, UFS 기동훈련 50% 이상 지연 축소. 2026년 쌍매 4회로 공식화 FS 기동훈련도 연중 분산. 패턴이 보이시나요? 조금씩 훈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5월부터입니다. 우연일까요? 답은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2025년 중동 아프리카 순방 중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미훈련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금 풀어서 해석해 볼까요? 한미훈련이 남북관계에 방해가 된다. 북한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 평화를 위해서는 훈련을 줄여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안보관입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뭐라고 주장해왔죠? 한미연합훈련은 침략 연습이다. 훈련을 중단하라. 훈련하면 우리도 대응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훈련을 줄이면 북한도 양보할까요?
훈련을 안 하면 북한이 도발을 멈출까요? 역사가 답을 줍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시나요?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요.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를 아예 중단하고 축소된 형태로만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2019년 단거리 미사일 25발 발사, 2020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2022년 ICBM 발사 재개. 훈련 줄인다고 북한이 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밀어붙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우리가 훈련 줄인다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줄이나요? 아니요. 그럼 우리만 손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횟수는 줄었지만 한 번에 전력을 2배로 늘렸습니다. 오히려 훈련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기존 연 8회 전투기 X대 8X, 현재 연 4회 전투기 EX대 8X. 총량은 같네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훈련 주기가 너무 깁니다. 연 4회면 분기별로 1번씩입니다. 조종사가 3개월에 한 번만 연합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뭐라고 할까요? 비행 감각은 하루만 안 타도 떨어집니다. 연합 전술은 더욱 그렇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훈련한다. 전시에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둘째, 상호운용성 문제입니다. 상호운용성이 뭐냐면요. 한국군과 미군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같은 무전 주파수 쓰고 같은 전술 용어 쓰고 같은 타이밍에 같은 동작을 하는 거죠.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같이 훈련해야 몸에 배는 겁니다. 한 번에 전투기를 많이 띄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 4회로 줄이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셋째, 북한에게 틈을 줍니다. 북한 정보기관은 우리 훈련 일정을 다 파악합니다. 아, 쌍매 훈련이 2월에 끝났구나. 그럼 다음은 5월이겠네? 그 사이 3개월은 방심할 수 있겠는데? 훈련이 없는 기간 대비 태세가 약한 기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뭘 배웠습니까? 전쟁은 예고 없이 터진다. 러시아가 침공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방 정보기관들은 설마 진짜 치고 들어오겠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고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준비 안 됐을 때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훈련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공군 발표문을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미가 협의한 횟수. 협의했다는 건 미국도 동의했다는 뜻 아니냐고요? 글쎄요. 미국 국방부에서 직접 발표한 적 있나요?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환영 성명을 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공군만 발표했습니다. 협의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한국 우리 정치적으로 좀 어려워서 훈련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미국. 당신네 나라니까 당신네 마음이죠. 하지만 한국 감사합니다. 협의 완료. 이런 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시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 핵심 축이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스스로 훈련을 줄인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국 믿을 수 있나? 중요한 순간에 빠지는 거 아냐? 차라리 일본이랑 더 가까워질까?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사실상 정규군 수준으로 변했고 미일 통합사령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뒤로 빠지면 미국-일본 라인이 주축이 되고 한국은 옵션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보에 좋은 건가요? 극단적으로 가면 한국이 이렇게 나올 거면 우리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이런 여론이 미국 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 돈 많은데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해? 우리가 먼저 훈련 줄이고 동맹을 약화시키면 그런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평화가 중요한 거 아니야? 전쟁 날 것처럼 긴장만 높이면 뭐해? 맞는 말입니다. 평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봅시다. 어떤 평화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굴복의 평화. 북한 눈치 보고 훈련 줄이고 양보하고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빌면서 얻는 평화. 이게 평화인가요? 아니요, 이건 예고된 패배입니다. 두 번째, 힘을 통한 평화 피스스루 스트렝크스.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맹을 확고히 하고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면서 얻는 평화.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냉전 시대 소련이 서유럽을 왜 침공 안 했을까요? NATO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훈련하고 핵무기 배치하고 한 발이라도 넘어오면 전면전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간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953년 이후 70년간 전면전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착해서? 아니요. 한미동맹이 무서워서입니다. 그 동맹의 핵심이 바로 연합훈련입니다. 훈련을 줄이는 건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을 부르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 훈련은 원래대로 복원해야 합니다. 쌍매훈련 연 8회, 기동훈련 정상 진행,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 2. 북한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훈련 줄일 테니 너희도 미사일 발사 중단해라. 핵 개발 동결해라.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라.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교환이어야 합니다. 3. 국민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훈련 줄입니다 라는 포장 말고 이건 위험한 도박이지만 대화를 위해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 안 하면 즉시 원상복귀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견제해야 합니다. 정부가 멋대로 훈련 줄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안보는 정치 게임의 도구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한미 쌍매훈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공식 이유는 미군 전력 개편. 진짜 이유는 북한 눈치. 2025년부터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쌍매훈련 사회 축소, UFS 기동훈련 지연 축소, FS 기동훈련 분산. 대통령은 직접 말했습니다. 평화체제 되면 한미훈련 안 하는 게 바람직. 하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은 계속 날아가고 핵 개발은 계속되고 도발은 이어집니다. 우리만 훈련을 줄였습니다. 조종사들은 훈련 기회가 줄어들고 상호운용성은 약해지고 동맹의 신뢰는 흔들립니다. 미국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진심인가? 정말 함께 갈 동맹인가? 중국은 좋아합니다. 한미동맹이 약해지네? 좋아. 북한은 계산합니다. 더 밀어붙여도 되겠는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A. 계속 이대로 갑니까? 훈련 더 줄이고 북한 눈치 더 보고 평화를 구걸합니까? B. 방향을 바꿉니까? 훈련 복원하고 동맹 강화하고 힘으로 평화를 지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평화는 빌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지킬 힘이 있을 때 평화도 따라옵니다. 70년 한미동맹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 동맹을 지금 우리 손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쌍매훈련 8회. 숫자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70년 동맹의 신뢰가, 조종사들의 땀이, 국가안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절반으로 자른다는 건 우리의 미래도 절반으로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안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훈련이 왜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둘째, 국회의원에게 물어보세요. 한미훈련 축소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셋째, SNS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한미훈련 축소 반대. 해시태그 쌍매훈련 복원. 해시태그 한미동맹 강화.
작은 목소리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언론이 놓치는 안보 이슈, 정부가 숨기는 진실 계속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우리의 하늘을, 우리의 안보를 우리 손으로 지킵니다. 여기까지 뉴스앤뉴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